안녕하십니까. 선형대수 3장 행렬식의 3절 역행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행렬입니다. 역행렬을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행렬을 배울 때 역행렬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역행렬 구하는 방법, 역행렬 구하는 방법 중에 수반행렬을 이용해서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 곱하기 2 행렬에서 역행렬 구하는 거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행렬식을 분모에다 써놓고 여기 자리를 바꾸고 부호를 붙여주면 2 곱하기 2 행렬은 쉽게 역행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 곱하기 3 행렬부터는 역행렬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역행렬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됩니다. 여기 역행렬 구하고자 하는 A 행렬을 여기다 쓰고요. 그 옆에다가 항등행렬을 쓰는 겁니다. 이래놓고 기본행 연산을 이용해서 얘가 항등행렬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 뒤에 있는 애가 A의 역행렬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역행렬을 구하게 되는데 더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A와 B가 모두 n차 정방행렬일 때 A 곱하기 B 또는 B 곱하기 A, 그러니까 바꿔서 곱했을 때 원래는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환법칙 성립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교환법칙이 성립하면서 그 결과가 항등행렬이 된다. 그러면 그때 B행렬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B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존재할 수도 있는데 존재하게 되면 그 B행렬을 A의 역행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때 행렬 A를 우리는 가역적, 즉 인터벌, 즉 역행렬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영어로 된 논문이나 책에서는 이제 보통 A는 인버터블이라고 써놓지만 보통 우리가 흔히 수업 시간이나 이게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그냥 역행렬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이 B를 A의 역행렬이라고 하고 표기를 이렇게도 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표기하니까 B 대신에 이걸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역적인 행렬, 즉 역행렬 존재하는 행렬을 우리는 정직 행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는 건 정직 행렬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행렬을 특기 행렬이라 싱귤러 매트릭스라고 하고 정직 행렬은 논 싱글러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이런 표현은 그냥 구분하는 거고 그냥 A가 역행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는 행렬은 당연히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C가 있다고 하면 그 C는 B랑 똑같다는 얘기. 이거는 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행렬은 하나만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3x는 1이다 이랬을 때 요걸 3을 이항하면 x는 뭐가 돼요? 3의 역수가 되죠. 곱하기 1이 됩니다. 그죠? 요거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3분의 1.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자, 역행렬 구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자, 가우스 조단 방법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한 행렬을 변수로 놓고 곱해서 항등행렬을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어요. 그다음 수반행렬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와 B를 곱해서 항등행렬이 되는 것을 보여서 B가 A의 역행렬인 것을 보이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주고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A와 B는 서로 뭐예요? 가역적이라고 하고 A의 역행렬은 B, B의 역행렬은 A입니다. 물론 요거는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A와 B가 n차 정방행렬이면
정방행렬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되는 겁니다. 정방행렬일 때 그렇습니다. 역행렬임을 존재함을 입증하라고 했는데 두 개 곱했더니 이게 나오더라.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B 곱하기 A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방행렬일 때는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행렬의 역행렬은 뭐냐? 자기 자신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A 곱하기 B 요거의 역행렬은 각각의 역행렬 곱하기 한 걸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가 바뀝니다. 요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성질을 물어볼 때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것임을 보여라 라고 했는데 실적 구해서 계산해 보면 맞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된다는 사실만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역행렬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A의 트랜스포스를 구했더니 이렇게 나오고 그거에 이제 소행렬식을 다 구해서 그거 갖고 적용을 해서 여인자를 이용해서 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주어진 행렬 A의 오른쪽에다가 추가적으로 첨가해서 만든 행렬을 첨가행렬이라고 합니다. 이거 맨 앞에서 보여준 건데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역행렬은 스칼라에서 곱셈을 곱한 역원하고 비슷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x는 1이다. 요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가 있는데 A의 역행렬이 뭐냐? 근데 이거는 뭐예요? 항등행렬이 된다. 요게 이렇게 넘어가면 요것이 역행렬이 된다는 얘기죠. 자, 뭐 가역이라고 하는 것은 역수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 뭐 이렇게 용어는 설명했는데 뭐 우리는 뭐 영어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역행렬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점과 행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가우스 조단 역행렬 구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A의 역행렬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왔던 건데 이렇게만 A의 역행렬 구하여라 이러면 이걸 가지고 A 그다음에 발을 그리고 이제 뭐 이거 꼭 발을 쓸 필요는 없지만 구분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 행렬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첨가행렬이라고 합니다. 첨가행렬.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기본행 연산을 하는 거죠. 뭐 행을 교체한다든지 특정한 행을 얼마나 곱해서 다른 행에다가 더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요 뒤에 있는 항등행렬 i가 새로운 행렬 즉 요 a가 i가 되게끔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나온 요 상태가 되면 요 뒤에 있는 애가 a의 역행렬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3 곱하기 3 행렬에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 가우스 조단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기본행 연산을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서 기본행 연산은 계속 두고두고 뭐 행렬식 계산할 때도 필요하고 뭐 삼각 행렬 구할 때도 필요하고 요럴 때도 필요하고 그래서 기본행 연산은 잘 하셔야 되고 어떻게 하면 저 쉽게 빨리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가우스 조단 역행렬 구하는 알고리즘. 뭐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 첨가행렬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자리가 항등행렬이 될 때까지 즉 항등행렬이 된다는 얘기는 삼각행렬 만들고 그래서 뭐예요 위쪽에도 뭐예요 다 0이 되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 놓고 대각에 있는 것들을 대각항을 다 1로 바꿔주면 되죠. 그렇게 하면 결국은 뭐예요 항등행렬이 되겠죠. 그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 하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0이 쭉 찬다. 그러면 이거는 가역 행렬이 아니거든요. 즉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입니다. 그럼 당연히
중단을 해야죠. 역행렬 구하라고 했는데 역행렬이 되지 않으면 역행렬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요거 아주 간단하게 2 곱하기 2 행렬은 바로 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가우스 조단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 한번 여기다 문제로 나왔습니다. 여기 앞에다가 행렬 A를 쓰고 뒤에다 항등 행렬을 쓰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뭘로 만들어줘요?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3분의 1을 곱해주는 겁니다. 3분의 1을 곱해주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다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해주는 거죠.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해주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1로 바꿔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다 1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3을 곱해주면 됩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바로 해서 얘를 먼저 0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4를 곱해서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항등행렬이 됩니다. 항등행렬이. 그러면 이 뒤에 만들어진 애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역행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역행렬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만약 이렇게 안 된다. 그러면 얘가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3 곱하기 3. 3차 정방렬의 역행렬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 있는 걸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예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해주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해주는 거예요. 여기 다 0되고 자연스럽게 얘는 변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그대로 얘를 없애야 되니까 여기다가 뭐예요? 2를 곱해서 세 번째 행에다 더해주면 역시 마찬가지로 세 번째 여기 0을 만들어집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서 플러스 1로 만들어 줄 거고요. 이걸 이쪽에다가 3을 곱해서 더해주면 얘가 없어지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더해주면 얘도 없어질 겁니다. 그죠? 물론 여기 먼저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거는 뭘 먼저 하느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는 게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두 번째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얘를 먼저 없앤 다음에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틀리기 때문에 느낌으로 푸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대각에 지금 다 1로 만들어준 요 상태가 바로 뭐가 된다? 이 D가 역행렬이 바뀌어지는 상태다. 그래서 이게 주어진 행렬의 역행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뭐 이거 확인해 보라고 하는데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산이 제대로 됐으면 맞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A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전제할 때 역행렬 구하여라. 전제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를 마이너스 1을 곱해서 0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0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1을 더해주는 거죠. 더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냥 더해주면 되죠. 그럼 0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다가 뭐예요? 3을 곱해서 첫 번째 행에다가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없어지겠죠. 두 개를 없앤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요거를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요걸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맨 마지막 0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하나 많아요. 이게 0이 됐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A의 랭크는 얼마냐? 랭크 개수가 얼마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앞에 있는 피벗을 보면 두 개밖에 없죠. 이걸 개수는 뭐가 돼요? 개수는 2가 되죠. 2가. 자, 정방인 n차 정방인열에서 개수가 n개면 그러면 얘는 역행렬이 존재합니다. 근데 n차 정방행렬에서 개수가 n이 아니면 뭐 n-1이나 n-2나 뭐 이렇게 되면 얘는 무조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0이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과 같이 A의 여인수를 성분을 갖는 행렬을 구하자 이거죠. B 행렬을 구하는데 이게 여인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A의 여인수 행렬이라고 하고 요거의 전치 행렬을
A의 수반행렬이라고 합니다. 말이 복잡하죠. 자, A의 수반행렬을 구하여라. A의 수반행렬은 ADJ A. 이건 행렬의 이름이고 요거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여라 하면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어떻게 구하냐면 먼저 A의 여인수 행렬을 구하는 거예요. A의 여인수 행렬은 각각의 항이 다 여인수가 되는 거죠. 여인수를 다 채워진 B 행렬을 구합니다.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인수 행렬이라고 한다고. 여인수로 만들어진 행렬이라고 해서 여인수 행렬이고, 이 여인수 행렬을 트랜스포스, 요 B의 여인수 행렬에 트랜스포스를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수반 행렬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 수반 행렬에다 특별한 것을 곱하면 역행렬이 되겠죠. 그래서 A의 역행렬 구하는 방법은 그 뒤에 나옵니다. 먼저 수반행렬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반행렬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인수를 구해야 돼요. 그럼 여인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소행렬식의 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절대값을 붙이는데, 자, 여기 A11 여기죠. 얘를 뺀 나머지 요거가 소행렬이고 요 소행렬식을 구했더니 12가 돼요. A의 1, 2 얘를 기점으로 해서 행과 열을 뺀 나머지 여기하고 여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행렬식을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행렬식을 몇 개? 3차 정방행렬이기 때문에 9개를 구합니다. 거기에다 부호를 붙이는 거예요. 부호를 어떻게 붙여요? 맨 앞에 있는 것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부호를 다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얘를 가지고 만든 행렬. 자, 그게 여인수 행렬이죠. 여인수 행렬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수 행렬의 전치 행렬, 트랜스포스를 하게 되면 이게 바로 A의 수반 행렬이 됩니다. 이것이 A의 수반 행렬이 돼요. 자, 주어진 A에 대해서 소행식, 보통 정대값을 붙이는데, 자, 소행렬식을 구합니다. 다 구해서 9개를 구해요. 제가 예년에 이게 중간고사 문제 반드시 내는 문제가 요 문제입니다. 주어진 행렬에 뭐예요? 역행렬 구하여라 라고 하면 역행렬 구하기 위해서는 소행렬식을 구하고 여인수 행렬 구하고 그 다음에 수반행렬 구하고 그 다음에 역행렬 구하고 풀이의 과정도 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다 구해요. 이렇게 해서 9개를 구하고 여기에서 부호 결정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A의 여인수예요. 그 여인수를 9개 구합니다. 9개 구하고 그걸 가지고 행렬을 만들어요. 그게 여인수 행렬입니다. 여인수 행렬을 구하고 요거에 전치, 트랜스포스를 해주는 것이 수반 행렬입니다. 수반 행렬을 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예. 자, 수반 행렬을 이용해서 역행렬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뭘 한다고요? 소행렬식을 구해요. 이걸 갖고 부호를 결정한 게 여인수고, 여인수 가지고 뭐예요? 여인수 행렬 만들고 그거에 전치 행렬, 즉 수반 행렬을 구하는 겁니다. 자, 수반 행렬을 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A의 행렬식을 분모에다가 넣어주는 거. 즉 A의 행렬식을 나눠주는 이 상태가 바로 뭐가 된다? 역행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어진 A에 대해서 소행렬식을 구하고 그거의 부호를 결정하는 여인수를 구하고 여인수를 가지고 여인수 행렬을 구하고 여인수 행렬의 전치를 해서 즉 수반 행렬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수반 행렬에다가 행렬식으로 나눠주면 그러면 바로 뭐가 된다? 역행렬이 되는 겁니다. 그죠? 당연히 이거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구하는 거는. 중요한 거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행렬식 0이 아닐 때만 여기 곱하기가 가능하죠. 만약에 이게 0이면 얘는 구한다 할지라도 얘를 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자, 요거의 역행렬 구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공식에 의해서 구하면 되는 거니까 금방 구할 거고
이걸 수반행렬 이용해서 역행렬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A에 대해서 행렬식은 2라고 하는 거 쉽게 구할 수 있고요. AD-BC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요거에 소행렬식을 구합니다. 소행렬식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뭐 한다고요? 여인수를 구합니다. 부호를 결정을 해주는 거죠. 부호를 4개 결정하고 요거 갖고 여인수 행렬을 만들어냅니다. 여인수 행렬을 만든 다음에 요걸 수반행렬로 만들어요. 이 수반행렬을 어떻게 만들면 여기 트랜스포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가. 그 다음에 행렬식을 여기다가 나눠주면 그게 바로 뭐예요? 역행렬이 됩니다. 자, 요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 대해서 뭘 구한 거냐면 행렬식을 계산을 했습니다. 행렬식을 이렇게 마이너스 43이라고 구했고요. 그 다음에 소행렬식을 이렇게 9개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부호를 결정해요. 여인수는 부호를 결정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걸 행렬로 표현합니다. 여인수 행렬이죠. 여기다 트랜스포스를 하면 그게 바로 수반 행렬이고 여기다가 행렬식으로 나눠주니까 얘가 바로 뭐가 된다? A의 역행렬이 되는 겁니다. 자, B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C 같은 경우는 행렬식이 0이기 때문에 수반 행렬은 구할 수 있지만 역행렬은 구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것으로 3장 3절 역행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요거 계산한 거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순서를 따라가면서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거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문제, 요 주어진 A라고 하는 행렬을 가지고 한 번씩 소행렬식도 구하고 그 다음에 여인수도 구하고 그리고 여인수 행렬 구하고 수반 행렬 구하고 행렬식도 구하고 그래서 역행렬을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조금 책에 일관성 없게 얘기하는데 소행렬이 있고 소행렬식이 있습니다. 소행렬식이 있어요. 이게 책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요 용어의 의미에 따라서 요거는 MIJ라고 정의를 하고요. 여기는 행렬인 거고 소행렬식이니까 여기는 절대값을 붙여서 IJ에 이렇게 기준을 잡겠습니다. 요 뒤에 부분을 혼용해 쓰고 있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있긴 한데 일관성이 있게 이렇게 기준을 잡고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